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취향 수집 에세이 나의 채소 취향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신미경, 발행은 상상출판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살죠. 필요 이상으로 물건에 집착하고 일에만 열중해서 휴식이 모자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고 남들의 기준과 시선에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새로운 모임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의욕이 사라져가는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많은 면을 지우고 새로운 태도를 갖고 천천히 나를 다듬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물건을 선택하는 방식부터 살림과 생활, 건강과 운동, 일과 돈, 휴식과 인간관계까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태도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태도와 취향이 생길 때 비로소 이리저리 흔들리던 마음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생활 구석구석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취향을 풀어놓고 있어요. 식사와 건강,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 일과 직업관, 인간관계, 배움과 삶의 태도까지 오랜 시간 느리게 다듬고 매만진 담백하고 건강한 일상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는 화려하거나 장식적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태도가 듬뿍 묻어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채소 취향이 만든 균형 잡힌 일상. 가볍게 요가를 마치고 80도로 식힌 물에 30초 동안 우려낸 우전차 한 모금. 앉았을 때 편안한 바지. 피부에 자극 없는 부드러운 니트를 골라 입고 외출한다. 약속에 늦지 않도록 시간 맞춰 지하철을 타고 책을 읽는다. 나는 이 모든 사소한 선택이 나로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과정임을 안다. 물론 평생이 지나도 나는 나를 모를 거다. 그저 미스터리한 나에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지금 관심 가는 것에 몰입하며 나와 잘 지내자는 마음뿐이다.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거, 이 책에 담긴 이야기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지극히 사적인 기호보다 균형 잡힌 일상을 가꾸기 위해 내 마음이 나아가는 방향을 기록한 것에 가깝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오래전 나는 사는 게 허무해서 작은 물건이라도 쇼핑하며 하루를 견디듯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미니멀리스트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킨 뒤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 의욕이 느슨해지면서 생필품이거나 정말 마음에 드는 옷 아니면 집에 들이지 않게 되었고 최대한 짐이 없는 방향으로 산다. 여전한 나의 채소 취향이다. 물건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자 내 몸과 마음을 편안히 돌보는데 신경을 쓴다. 친절과 긍정을 가져온 운동과 좋은 식사, 규칙적인 생활이 이어지는 이유다. 생활과 건강에서 채소 취향이 확고해진 뒤 내가 집중하는 건 배움. 머릿속에 든 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평생 가져가는 거라 하지 않던가.
물건보다 경험을, 경험보다 배움과 깨달음을 얻으며 충만함을 느낀다. 나는 생활, 건강, 일, 지성, 감성처럼 내 삶을 이루는 영역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대부분 최소 규모로 꾸리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만든 일상. 예전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고 남들이 욕망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드러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안 해본 게 너무나도 많은데 아주 작은 경험만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 애초에 선을 그을 수 없다. 남들이 별로라고 했던 것도 내겐 좋을 수 있고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일 중 결과적으로 공허만 남는데도 습관이 되어버리지 못하기도 한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말처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주르륵 써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도 같지만 그래도 좋아한다는 건 털뭉치 강아지의 귀여움에 마음이 녹거나 기내식에 소고기 또는 치킨 중 하나를 고르는 순간보다는 살짝 심오할 수 있다. 좋아함이 기호를 넘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자신만의 견고한 취향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기에 남들의 기준은 참고할 뿐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불만족스러웠던 나의 많은 면을 지우고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무척 느리게 나를 다듬었다. 그 후 사람은 어떤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음을 몸소 알게 되었다. 달라지고 싶다면 과거와 다르게 살아야 한다. 나 역시 그저 살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도 지금의 확고한 방향, 적게 바르게라는 나를 지탱하는 두 가지 중심으로 만든 균형 잡힌 일상을 통해 누군가 자신만의 취향을 매만져보는 시간이 되길. 혹은 관심사가 지나치게 많아 버거운 사람에게는 덜어내는 시간을, 반대로 의욕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살짝 들뜰 만큼의 의욕이 살아나는 부담 없는 경험이 되길 바라본다. 적게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기. 편안한 침실에서 잘 자고 여롭게 좋은 식사를 한다. 나의 집은 대부분 조용한 분위기이나 가끔 친구나 가족이 방문해 유쾌하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순간은 무척 소중하다. 나는 이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충분히 갖추고 산다. 주머니 사정을 허락하는 범위에서 질 좋은 생필품을 택할 뿐 예전과 달리 가진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처음엔 무작정 욕망을 없애서 생활이 지나치게 무료하고 공허해지기도 했다. 최근에서야 채소 생활을 지향함과 동시에 바른 의욕을 가지려 한다. 창가에 레디시를 키워보기도 했지만 그런 자연주의 취미를 더하기보다 정말 필수적인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의 생활 만족도를 높였다. 잘 먹고 잘 자기, 그리고 미루지 않는 정리정돈과 청소로 개운한 집에서 살기. 내게 필요한 살림만 남기고 집이 갖는 최고의 기능인 안식, 쉼에 집중하기에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다. 주말 이른 아침이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거실 한복판에 리넨을 펼쳐두고 앉아
소풍 나온 듯 아침 식사를 하거나 볕이 잘 들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오후에는 작은 소파에 누워 음악을 듣는다. 평소와 약간 다른 한가로움도 집에서 누리는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다. 잘 자고 일어난 아침.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든 꼭 지키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좋은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충족된다면 살아가는데 별다른 불만이 없을 상당히 단순하고 동물적인 욕구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사를 잘 챙기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어 해가 뜨는 리듬에 맞춰 7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수면에 있다. 매일 새로 태어나는 기분은 쾌면의 선물이다. 물론 잘 자는 게 내겐 쉬운 일이 아니다. 잘 자고 싶기에 축구선수 손흥민처럼 준비가 필요했다. 출국할 때, 인터뷰할 때 품에 꼭 껴안고 있어서 시선을 뗄 수 없었던 바로 그 베개를 구하는 것.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사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가장 편안한 수면을 약속해줄 베개를 찾아내고 어디를 가든 그 베개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랄까. 잘 고른 베개 하나가 나를 늘 편안한 잠자리로 이끈다. 옛사람들은 높은 베개의 위험성을 후대에 경고하기 위해 고침단명이라는 사자성어를 유산으로 남겼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일찍 죽는다는 뜻의 돌직구인데 실제로 높은 베개를 베면 자는 동안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한다. 게다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던 목뼈가 반대로 눌려 척추신경 또한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 누적된 경험이 만든 지혜다. 또한 목의 주름살도 덤으로 따라온다. 한마디로 아무 베개나 베느니 차라리 수건을 돌돌 말아 목 뒤만 받치고 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쓰는 베개는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받쳐주고 똑바로 누워 잘 수 있도록 나의 수면 자세 교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 베개다. 내 몸에 익숙한 수면 자세에 맞는 베개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몸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수면 자세로 바꾸고 싶었다. 자다가 몸이 불편한 기분이 들어 눈을 뜨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팔을 올리고 자다가 팔이 저려서 일어나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다가 허리 부위가 아파서 일어나거나 잠이라는 최고의 휴식 중에도 내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었다니 바르게 누워 온몸의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잠이야말로 편안함의 극치이니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도록 돕는 베개는 좋은 선택이 된다. 완벽한 규정은 아니지만 똑바로 눕는 일에 경각심이 생기고 베개 자체도 옆으로 몸을 틀기 불편해 예전보다 옆으로 덜 누워 잔다. 피곤으로 무거워진 머리를 눕히는 순간 기능성 베개가 이끄는 깊은 수면. 허핑턴 포스트의 창립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책 수면혁명에서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몸이 쓰러졌던 자신의 경험으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나는 그 책에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가져온 걱정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잠, 일상사를 잠재우는 휴식, 고된 노동을 달래주는 목욕, 위대한 자연의 주 요리라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를 마주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역시 잠이다. 일이나 공부가 잠보다 우선이어서 엄청난 수면 부채를 진 지금을 사는 모두에게 필요한 건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의 영양분은 몸과 마음 챙김에 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게 많고 고민이 많을 때는 편안하게 자기 어렵다. 실질적인 걱정이 많은 사람의 침대는 복잡한 머릿속과 비례의 들썩임으로 가득하다. 그런 날은 애초에 편히 잠들기 글렀다. 고민한다고 당장 해결되는 일은 없는데도 멈출 수 없는 날. 계속 맴도는 한 가지 해결책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글러 적고 깊은 들숨과 날숨으로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야 잠을 청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잠이 안 올 정도로 큰 고민은 만들지 않는 게 일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된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 보통의 날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준비를 한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브레이저처럼 몸을 졸라매는 속옷은 빼고 넉넉한 파자마, 추운 날에는 수면 양말을 신는다. 숙면에 최적화된 몸 상태가 되면 휴대전화는 침실 협탁서랍에 넣어둔다. 잠에 들기 1시간 전부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대신 펼치기만 해도 졸린 책을 눈앞에 가져다 댄다. 지나치게 재미있는 책은 잠을 앗아가니 절대 안 된다. 가끔 귀와 목덜미 사이에 허브 오일을 발라 아로마 테라피로 심신의 안정을 취한다. 미간에 잡힌 주름도 손가락으로 눌러주며 편다. 몸에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 날엔 관자놀이 지압, 종아리 마사지,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하늘 자전거 타기처럼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한다. 그러고 보면 베개부터 시작해 침실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비싼 가구나 가전이 없는 집에서 그나마 가장 값을 치르고 산 매트리스는 여행지에서 형편없는 매트리스를 만나면 눈물이 날 만큼 그리운 소중한 물건. 편안히 눕기 좋은 침대와 어울리는 이불은 세탁하기 좋은 면 소재를 택하고 몸을 들썩일 때 큰 힘이 들지 않도록 가벼운 무게를 고른다. 어릴 때 가족들이 종종 해줬던 포근이라 부르던 이불 덮기놀이에 적당한 중량감. 어린 시절 포근이는 가벼운 이불을 허공에서 넓게 펼친 뒤 몸을 감싸듯 덮어주는 일종의 굿나잇 인사였다. 가벼운 파자마를 입고 포근이를 받은 어린이는 벅찰 만큼 행복했다. 잘 자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는 돈은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고 규칙적으로 세탁하는 깨끗한 침구에 체력과 부지런함을 할애한다. 침대에 오독하니 누워 하루를 곱씹고 내일을 상상하는 데 쓰는 시간은 마음을 비워내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잠이 드는 침실, 걱정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좋은 날의 마무리다. 풍수 인테리어를 아십니까? 봄이면 입춘대기를 대문에서 붙이지 않고 복이 들어온다는 달마도를 걸어놓진 않지만 나는 집에 복을 가득 담기 위해 늘 현관을 깨끗이 채운다. 좋은 기운은 보통 닫혀있는 집 바깥에서 흐르다 현관을 열면 안으로 흘러들어온다고 한다. 이 무슨 도를 아십니까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새로운 일을 해볼 의욕이 생겼다고 치자 이러저러한 공상을 하며 들뜬 기분으로 집에 들어오니 현관에 신발이 굴러다니고 미처 버리지 못한 쓰레기 봉투가 있다. 며칠 전에 받았지만 여태 뜯지 않은 택배 박스도 한 구석에 박혀 있을지도. 비가 내린 건 일주일 전인데 아직 우산도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관리되지 않고 할 일이 많이 쌓인 집의 첫인상이다. 희망으로 부푼 가슴이 한순간에 푹 꺼지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레 겁먹을 수 있다. 청소의 개념이 희박했을 때 나는 집에 오면 집부터 정리해야지. 역시 시간이 부족해 하며 한숨부터 쉬었다. 어수선한 집에 피어나는 부정적인 기운은 살아가는데 단 한 번도 도움이 되질 않았다. 특히 현관은 누구에게나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집에 얼굴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실상 손님보다 사는 내가 훨씬 자주 본다. 깨끗한 현관이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맞아주길 바란 뒤로 이제 현관문을 열면 신발 하나 없다. 신고 나갔던 신발은 적당히 통풍을 시켜두었다가 신발장으로 쏙 넣어버린다. 주말이면 마당 쓸듯이 손바닥만한 현관을 쓸고 닦는다. 그러면 마음도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해진다. 풍수 인테리어 중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정면에 거울이 걸려 있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소리를 들었다. 거울에 복이 반사되어 나간다고 했던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기 모습에 매번 깜짝 놀라 심장에 무리가 올까봐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나는 풍수의 실상 문외한이다. 그래서 내가 현관을 깨끗이 치우는 이유는 풍수라기보다 그저 현관 효과. 집안 곳곳을 먼지 하나 없이 관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집에서 하나의 장소를 마치 성역이라도 된 듯 관리하면 자신만의 마음 다스리기 의식이 된다. 현관 효과와 비슷한 원리로 수도꼭지도 관리할 수 있다. 물과 돈은 흐른다는 의미에서 막힘이 없어야 하므로 풍수에서는 물 나오는 곳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금전운이 향상된다고 본다. 수도꼭지를 반질반질하게 닦는 것에 이보다 더 괜찮은 동기부여는 없을 듯 싶다. 행운은 좋은 습관이 불러들인 결과이고 깨끗한 장소에 정돈된 느낌은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하나로 모든 게 잘 될 거라 낙관하게 된다. 그러니 미신적음이어도 마음을 의욕적으로 만들어주니 결국 사람의 행동은 변한다. 나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도 그럴 수 있겠다 하며 납득하는 편으로 사람과 일을 둘러싼 우주 모두에 분명 기가 있다고 믿는다. 누군가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으면 쉬이 눈치채고 어쩐지 감이 좋지 않을 때는 몸을 사리게 되고 아니다 싶은 일은 하지 않는다. 그건 아직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위험감지 본능이다. 미신은 두려움이란 감정을 이겨낼 용기를 준다. 맹목적인 숭배는 위험해도 마음 기대기엔 괜찮은 방법 같다. 되도록 불운은 피하고 싶은 법이니까. 대학 졸업반이었을 무렵 타로 한 벌을 샀다. 그 시절에 나는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미래를 조금이나마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타로 운세에 의지하며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점을 치며 하루를 살았다. 그때 타로점을 보며 신기했던 건 내 의지의 기운대로 타로를 뽑았다는 점이다. 내가 긍정의 마음으로 타로를 뽑으면 희망찬 운세가 나왔고 온갖 어두운 기운으로 타로를 뽑으면 좋은 의미의 카드여도 역방향으로 뽑혀 부정으로 해석해야 했다. 믿거나 말거나 불의의 억지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점괘가 달랐다. 지금 타로는 내 삶에서 사라졌다. 철학관에서 사주풀이해 본 지도 오래되었으며 오늘의 운세가 예전만큼 궁금하지 않다.
항상 좋기만 한 날도 나쁘기만 한 날도 없었기에 오늘 운이 무척 좋으면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측으로 들뜬 기분을 누른다. 반대로 운이 나쁜 날에는 내일은 운이 좋을 거라 다독이며 견딘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감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우주의 기운을 읽어 앞날을 점쳤던 고대인들이나 연초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며 앱으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현대의 점집이나 근본은 같다. 더 나아질 미래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달래기. 가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운이 나빴다고 여기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때도 있다. 책 조선의 잡지에 따르면 조선시대 여성 실학자 빙어각이 씨가 가정살림에 대해 저술한 규합청서에서 양반들은 나무, 땅이나 돌처럼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건을 건드려 해를 입는 둥티가 나면 병에 물을 넣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 병에 박아 가운데 소 부뚜막에 놓고 여인이 절국공이를 가지고 들어가 부엌신인 조왕 앞에 오른발을 3번 구르며 와 같은 지침을 따랐다고 한다. 부정 탔을 때 꽤 구체적인 방법으로 불운을 피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요즘 시대에 나쁜 운이 생기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액을 물리치는 방법은 모른다. 대개 예방이 중요하다 보고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지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국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일이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게 있는지 샅샅이 수색한 뒤 버린다. 관계가 틀어져 버린 사람이 준 물건을 버리고 신고 나갔다가 발이 너무 아파 2번 신을 일이 없는 그러나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신발도 정리한다. 내게 고통의 기억을 안긴 거슬리는 물건을 없애고 나면 늘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부정적으로 느낀 기운이 사라지면 어느새 막힌 운이 뚫려 원활히 순환되는 느낌. 매우 미신적인 접근이지만 불행한 기분이 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스타일만 남았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옷에 대한 태도는 좋은 옷. 우선 품질이 좋아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손이 자주 가는 옷으로 옷장을 채운 다음 수명이 닿을 때까지 입는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보기에 예쁜 옷보다 몸이 편안한 옷, 그래서 마음마저 편안해지는 옷과 친해진다. 지금보다 패션에 풍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나만의 스타일에 집착했다. 결국 대부분의 날을 면바지와 면 티셔츠를 입고 가끔 목을 따뜻하게 만드는 실크 스카프를 두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편안해도 스타일에 무심하지 않은 차림새가 가장 나답게 차려입은 날이다. 내 몸과 마음이 어색하지 않은 옷이 나란 사람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될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일단 움직인다. 그동안 나는 몸을 쓰지 않았기에 육체를 나약하게 만들었다. 머릿속에 계획만 가득했을 뿐 몸이 게을러 마음을 병들게 했다. 이제 몸을 움직이며 균형을 찾는다. 과도한 화장품, 네일아트 등 꾸민 비용을 줄였다. 대신 호흡, 꾸준히 하는 운동하나 바른 자세, 마사지를 더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몸이지만 너무 늦게 관심을 가졌다. 내가 몇 살이든 나이에 맞는 체력 단련법과 운동법은 있다. 나이 들며 조금씩 달라지는
몸의 구석구석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니, 건강해야 겉이 빛나고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종합건강검진표가 아닌 어느 하나 신경 쓰이는 데 없이 가뿐하고 상쾌한 몸과 마음이 말해주는 것이다.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 한때 일이 삶의 모든 것을 차지했다. 일이 굉장히 재미있어서였다면 운이 좋은 사람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어릴 때 품었던 꿈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는지 어느새 희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이 중요했다.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상황에 끌려다니기 바빴다. 그러다 보니 잘 먹고 잘 사는 생활은 제일 끝순위로 미뤄두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도 미뤘다. 언제나 일을 뺀 나머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핑계는 일이 바빠서였다. 번아웃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뒤 내가 내린 결론, 이제 일은 소중한 것 중 하나다. 일만큼 집안일이 소중하고 집안일만큼 내 몸과 마음 관리가 소중하고 사람들과 만나 놀고 공부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시간을 악착같이 써서 모두 완벽하게 해내자는 각오는 아니다. 내가 쓰는 양적 시간은 다르나 질적 시간은 비슷하게 살아가길. 내게 주어진 하루, 오늘 해낸 모든 일이 똑같이 소중함을 알아주는 것이다. 모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채소만을 남겼기에 가능하다. 최소 취향을 만든 10가지 생각의 토대. 1. 물건 개수와 정리정돈에 초점을 맞춘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이 더 이상 아무런 영감도 주지 못할 때 에리 프롬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는 큰 울림을 주었다. 소유물, 사회적주의, 재산 등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현대인의 좌절을 깊이 사유할 수 있다. 2. 앞으로 계속 가져갈 자신만의 생활 철학을 만든다. 나는 적게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기다. 가온이나 신조 삼아서 되새길 법한 것이 좋다. 돈을 낭비하는 타입이라면 빚을 지지 않는다, 못 갚아 같은 실질적인 것은 어떨까? 3. 적게 갖기를 나의 통장 잔고와 현 상황에 맞춰 정의한다. 예컨대 나에게 있어 현실적인 채소 취향이란 삶의 질을 커다란 집, 멋진 물건, 호화 여행에 두지 않는 삶이다. 잘 자고 질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하게 관리된 옷을 오래 입으며 늘 책을 읽고 어쩌다 적당한 가격의 좌석에서 보는 공연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최소 수준의 우아함이다. 4. 무절제한 생활을 버린다. 내키는 대로 먹고 아무 때나 자고 관리되지 않은 몸으로 살아가기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깝다. 사람은 언제든 죽을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나를 존중하는 방법은 건강한 몸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이다. 5. 언뜻 저자그 따분해 보이는 삶이 평안하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은 감당할 수 있는 일 이상으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 챙기는 의식 몇 가지를 마련해 둔다. 아침 요가, 명상, 산책,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으로 몸을 돌보면 마음 역시 보살필 수 있다. 6. 돈은 숫자다. 숫자는 관리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객관화시킬 수 있다. 수입을 계획된 예산 안에서 쓰는 것. 숫자로 미래를 예측해 불안을 줄인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지만 가끔 기계처럼 사고하면 군더더기 감정에 덜 휘둘린다. 7. 내 손으로 해내는 일을 늘려간다. 직접적인 생존과 관련된 생활의 기술, 집수리하는 법, 요리, 물건 만들기 같은 나의 맨손 능력 범위를 넓혀간다. 내 한 몸쯤은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실질적인 기술 연마에서 얻는다. 8. 시간을 만든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핑계는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말에 불과하다. 나는 텔레비전을 없앴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낸 시간에 긴 호흡으로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고 있다. 9. 나는 잘나지 않았다. 못나지도 않았다. 모든 인간관계의 불행은 출구 없는 나르시시즘, 자기애에서 출발한다. 10.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내게 소중한 일과를 설계하고 열심히 임한다. 풍부한 경험과 감정으로 채워진 하루에 만족한다.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는 운명에 맡기고 항상 성장하는 삶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낸다. 최선을 다해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에리 프롬의 생각을 빌려왔지만 내가 만든 채소 취향의 결론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좋아하는 게 있어 내 하루는 더 충만해지는 나의 채소 취향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